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1차 함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 글에 있는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는 2차 함수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바꾸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면서 중학교 함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자료와 강의니까요.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2차 함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강의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이제 찾는 그런 연습들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심화된 내용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모양은 다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모양이죠? 네, 포물선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 모양입니다.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1차 함수보다 조금 더 어렵죠. 자,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서 2차 함수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먼저 1차 함수 복습해 봅시다. 1차 함수는 뭐였어요?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서 하나로 결정되거나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1차 함수는 하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는 포물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지면 이제 포물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 점이 주어졌다면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기울어진 이렇게 곡선이 구분 정도가 결정이 되면서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점이 주어져야 돼요. 주어져야 한다. 근데 2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점. 보통 2점이면요. 이런 포물선인지 이런 포물선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2점이 주어져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꼭지점이 주어졌을 경우에 꼭지점이 주어지면 이 꼭지점을 지나는 그 2차 함수는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점이 더 주어졌다 하면 얘를 꼭지점으로 갖고 얘를 지나는 이런 곡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 점이 주어져야 하거나 꼭지점과 그 외에 한 점만 더 주어져도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2점만 주어져도 2차 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x절편이 주어져요. x절편이 주어지고 뭐 하나 더 주어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꼭지점 한 점이 주어지니까요. 네, 이 점 알아두시고 이따가 한번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 식은 어떤 표현 방법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식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책에는 2가지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로 표준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표준형. 그래서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냐면 표준형이라 해가지고 이 A가 의미하는 바는 선생님이 1차 함수 때 말했죠. 이거 기울기 아닙니다. 기울기 아니고요. 이 A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A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면 A가 플러스가 나오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2 곱하기 x-2 제곱 더하기 4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뭘 알 수 있냐면 이 2를 보고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러면 얘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게 그려져요. 네,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A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우리 1차 함수 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경사질수록 어땠어요? 점점점 절대값이 커졌죠. 커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은 꼭지점이어도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퍼진 애가 있는데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필기 조금만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좁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A의 절대값이 커집니다. 즉 이거죠. Y는 2x제곱이네랑 Y는 2분의 1x제곱이네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플러스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지점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래로 볼록, 얘는 꼭지점이 위에 있다고 해서 위로 볼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게 생긴 건 알겠는데 이게 2니까 조금 더 이렇게 경사가 졌다 그래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경사가 진 거죠. 좁아진 거예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둥근 모양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도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도 해봅시다. 자, 여기는 절대값이 커진다 그랬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1차 함수와 똑같이.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큰가요? 얘가 절대값이 큰가요? 얘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거, 위로 볼록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A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A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가 위로 볼록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둥그런가 완만한가 여기도 둥그런가 완만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A만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P와 Q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좀 지우고요. 그래서 P와 Q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A는 기울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X제곱의 개수라고 부를 거예요. 네, 이 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P와 Q는 여기 있는 P와 Q 있죠. 얘네들은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P, Q는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놈을 이 맨 아래에 있는 요 놈 또는 이렇게 생겼을 때 요 맨 위에 있는 요 놈을 꼭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y는 3x-1의 제곱 플러스 3.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식을 분석해보면 얘는 x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가요? 두 번째 위로 볼록. 뭐가 맞나요? 네, 플러스기 때문에 뭐예요? 아래로 볼록. 이런 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요 1과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1과 3에서 뭘 할 수 있냐면 1,3 즉 P, Q 여기서 P, Q가 꼭지점의 좌표니까 1,3이 꼭지점의 좌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표 평면 위에 그릴 때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1,3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다. 끝!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요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요놈을 방금 한 요놈 있잖아요. 얘를 전개해서 나타낸 꼴이에요. 전개.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전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괄호를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x제곱의 개수예요. a는 다 동일합니다. x제곱 앞에 있잖아요. x제곱의 개수. 근데 요거를 전개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전개하는 과정을 해볼게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한번 전개해보면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가 돼서 얘가 y는 ax제곱 마이너스 2apx 맞죠? 더하기 ap제곱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지금 보시면 얘랑은 똑같잖아요. 근데 요 놈이랑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ap가 뭐란 소리예요? 여기서 b란 소리야. 그래서 ap제곱 플러스 q가 뭐란 소리야? c란 소리야. 이걸 한번 써볼게요. 얘가 b란 소리고 여기서 b란 소리고 얘가 c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a는 동일한데 요 b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요 p의 영향을 받거든요. a의 영향도 받지만 p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그쵸? 마이너스 2ap가 b니까. 그래서 p의 그런 부호나 p의 숫자 이런 것들에 연관을 많이 받아서 b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꼭지점에 p가 뭐예요? 꼭지점에 x좌표잖아요. 꼭지점의 x좌표와 관련이 있어. 근데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를 b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관련이 있기는 하다 정도예요. 그리고 c는 여기 있는데 뭐 이거를 크게 의미 부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식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x에 0 넣으면 뭐예요? x에 0 넣으면 y가 c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다 0이 되니까 그죠? 여기가 다 0이 되니까 y는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x가 0일 때 y값 뭐예요? 그죠? y절편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꼭지점에 x좌표와 관련이 있음. 이게 원래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 공식 외우지 말라고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관련이 있음. c는 뭐예요? y절편이죠. y절편.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얘를 이렇게 전개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바꾸죠. 얘를 이렇게 많이 바꿔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 작업은 여기서는 안 하겠고요. 다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네, y는 또 맘약해졌네요.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여기 지금 x가 있는 애들만 신경을 쓰면 돼요. 얘네만 신경을 써서 요 놈을 반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반띵한 거를 괄호 안에 요 자리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제곱 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4x가 나와요.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오는데 플러스 4가 더 없죠.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 4가 없었으니까 뭐야? 빼줘야겠죠. 근데 원래 있었던 5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표준형으로 일반형이 바꿔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은 이제 중3에 나오는데요. 이거 연습을 만약에 좀 어렵다, 못하겠다 하면 반드시 연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계속 같이 해볼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해볼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 형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수분해형인데요. 이거는 크게 뭐 나오지는 않아요. 책에 2차 함수 책에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 할 때 중요하냐면 고1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특별히 인수분해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넣어놨어요. 얘는 보시면 인수분해니까 얘 y를 0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네,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2차 방정식. 그래서 x가 m일 때 y는 0이고 x가 n일 때도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m과 n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면 x절편을 의미합니다. a는 그대로고요. a는 위랑 똑같이 x의 개수고 그 다음에 m과 n은 뭐예요? x절편을 의미해요.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렸을 때 x축에서 만나는 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표현의 장점과 단점도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2차 함수는 무슨 표현이 이렇게 많아요? 1차 함수는 그냥 ax 플러스 b밖에 없었는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이 언제 유용한지를 알아야 너네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형태의 표현을 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에서는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에서 A는 다 동일해요.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인데요. 이제 P와 Q는 여기서는 꼭지점을 의미하고 일반형에서는 얘는 X좌표와 관련은 돼 있지만 얘로 바로 X좌표를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 Y절편을 알 수가 있고요. 3번 인수분해형에서는 X절편을 바로 그냥 식에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의 장점은 표준형의 장점은 뭐예요? 꼭지점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럼 일반형의 장점은 이 C에 의해서 C가 Y절편이기 때문에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Y절편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계산하지 않아도. 인수분해형은 딱 보면 X절편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절편을 굉장히 편리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표준형에서 여기서 단점은 꼭지점을 알 수 있는 대신에 Y절편과 X절편이 바로 눈에 안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계산하면 되긴 되지만요. 일반형은 그럼 뭐겠어요? 네, 꼭지점과 X절편을 바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수분해형은요, 네, 지금까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꼭지점과 Y절편을 바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예 알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예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바로 알 수 없다고요. 이 식을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X절편이라고. 나머지는 딱 보이진 않는다고요. 보자마자. 얘도 딱 보자마자 Y절편은 보이지만 꼭지점과 X절편이 뭔지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얘는 꼭지점은 바로 보이지만 X절편과 Y절편이 바로 보이진 않아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건 언제 나타내냐면 꼭지점을 알아내야 될 때 아니면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냅니다. 얘는 Y절편에 굉장히 유용한 편이고요. 얘는 X절편, X축에서 어떤 점이랑 만나는가가 중요할 때, 그럴 때 인수분해형을 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2차 함수식의 표현 방법 꼭 알아두시고 가시고요. 이따가 연습해 볼 테니까 네, 그렇게 연습을 이따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각각 y는 0일 때, y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디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요. y가 0이라는 거는 이 y축에서 0인 데를 찾아야 되니까 0이 여기잖아요. 기준이 여기에요. y축에서. 그러면 수직선을 보시면 여기가 0이잖아요. 이게 y축을 눕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여기가 다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X축을 그냥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Y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X축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는 여기가 다 Y가 0일 때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교재에.
예,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가 0보다 클 때는 어디예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y축에서. 그래서 이쪽이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y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잖아요. 이쪽이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이렇게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나 2차 부등식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만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입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요, 다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이거는 고1 1학기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란 먼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이 뭐죠? 판별식? 네, 2차 방정식의 근에서 이 부분, 루트 안의 부분을 우리 판별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 판별식은 왜 이름이 판별식이라고 이름 붙여졌을까요? 네,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여기가 풀마 루트 어떤 실수잖아요. 0보다 큰 수, 여기가 0보다 큰 수니까 여기가 총 2개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이 2개, 실근 2개. 그 다음에 D가 0이면 이 부분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마 0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밖에 안 남게 되고 그러면 실근이 몇 개입니까? 실근 1개.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잠시만요. 펜 색깔을 바꿔서 얘가 허수가 나오잖아요. 허수. 그래서 허근만 나오기 때문에 실근은 빵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2차 함수에서 중요한가라는 거죠. 자, 봅시다. D가 0보다 크면 방금 말했듯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2차 함수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얘에서 이 식을 2차 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맞는데 여기가 뭘로 바꿔요? 함수로 바뀌면 y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와 차이점은 방정식은 여기가 0이라는 거고 함수는 여기가 y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관련시켜보면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다 보면 뭐가 돼요? y는 0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 함수에서 y가 0일 때예요. y가 0일 때. y가 0일 때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인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y는 0일 때 다른 말로 하면요.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y는 0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가 0일 때 아까 했었죠. 조금 아까 좌표평면에서 y가 0일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두 근과 만난다. 두 개의 수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실근을 가진다면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진다면 2차 함수에서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죠. 중근.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에서 갖는 의미는 뭘까요?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는 0일 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y는 0일 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면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니까 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다 뭘 써놓으셔야겠어요? x축과 몇 개 점에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가 0보다 아이고 이거 오타가 났네요. 여기 바꿔주세요. 여기가 D가 0보다 작으면이죠. D가 0보다 작으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 허근은 상관없고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근을 갖지 않으면 x축과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갖는 의미가 뭐예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써놓고 그래프도 그려두세요. 그렇다면 이차함수 문제에서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 이 판별식을 보고서 이차함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차함수 문제에서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네,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봐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판별식을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무조건 판별식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2차 함수 나오면 2차 방정식 나오면 판별식부터 쓰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2차 함수에서 어떤 경우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경우에만 이제 판별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제가 이제 인터넷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만든 캐릭터인데요. 이름은 수엉이고요. 수리 부엉이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엉이. 수엉이는 좀 중요할 때 등장을 해요. 네,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알아봐야 하는 경우에 이차 함수의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2차 함수를 익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번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인데요.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1이라서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4이기 때문에 4를 반띵해서 x 플러스 4를 반띵한 2를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얘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기 때문에 여기서 뭘 추가해야 5가 되냐면 1을 추가해야 5가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4가 생겼으니까 4를 빼고 원래 있던 요 5를 추가시켜서 5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여기랑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얘랑 얘입니다. 꼭지점은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죠. 그래서 p, q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여기서 2,1이 1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 꼭지점은 꼭지점 마이너스 2,1이 나왔네요. 이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2는 그냥 여기가 x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이제 써줬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y축과의 교점 y절편이잖아요. y축과의 교점이. 그럼 y절편은 어떤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아는 게? 여기서 1번 일반형, 2번 표준형 어디? 네, 1번의 정답이죠. 여기 이 일반형에서 y절편 바로 이거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y절편은 5겠죠. 자, 5, y절편은 5. 그래서 이거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꼭지점 마이너스 2,1은 여기고 y절편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5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번도 한번 꼭지점의 좌표랑 y절편까지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인데 이렇게 x제곱 앞에 1이 아닌 경우에는 얘로 그냥 죄다
묶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묶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묶어주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하고 괄호 닫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 써주시고 여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데 얘를 반띵한 애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죠.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인데 여기서 얘가 얘랑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까지는 똑같은데 상수항 4분의 9가 있잖아요. 그래서 4분의 9를 빼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얘를 전개해 주시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2랑 마이너스 4분의 9랑 곱하니까요. 곱해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 돼서 얘를 다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9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29.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29가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뭡니까? y절편? 여기다가 x는 0 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계산해요? x는 0 넣어서 계산해도 되지만 여기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 바로 보이는데 뭐하러 계산을 해요? 여기 뭐예요? 10이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써주시면 그려보시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29가 여기 꼭지점이 되고 얘가 x제곱의 개수가 지금 2죠. 그래서 플러스여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그려질 텐데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가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포물선 모양으로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고 x제곱 여기까지 묶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주시면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x-2의 제곱인데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됐으니까 4가 더해졌죠. 그래서 4를 빼주고 플러스 2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전개해주면 x-2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10이 됩니다. 얘네를 계산해주면요.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꼭지점은 뭐예요? 꼭지점 여기 2, 여기 10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절편은 뭡니까? 원래식에서 y절편 2가 나왔죠. 그래서 y절편은 2가 나오고요. x제곱의 개수 뭡니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여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 만들어지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꼭지점이 2, 10 그리고 y절편이 2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잘 하셨으리라 믿고 예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2번입니다. 예제 문제 2번도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하는데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는 게 이제 달라졌어요. 방금은 꼭지점과 y축과의 교점이죠. 근데 이제는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앞에 그 2차 함수의 표현 배웠던 데에서 어떤 표현이 x축과의 교점에 유용하다고 했었죠? x축과의 교점을 잘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3번 인수분해 형이었어요. 8쪽을 참고해 주세요. 8쪽 인수분해 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인수분해 형으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y축과의 교점은 여기서 어차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인수분해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꼭지점은 알 수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1 곱하기 x-2가 나오죠. 그래서 1,0 얘가 0이 되는 거 1,0 그리고 2,0을 지나는 이제 그런 2차 함수인데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겠습니다. 1,0, 2,0 얘네들을 지난대요. 얘네들을 지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뭡니까? y절편. y절편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2죠. 2. 그래서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2랑 만나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 삐뚤빼뚤하네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잘 그려주세요. 종이에다가는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제에서 알 수 있었듯이 x축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바꾸라고요? 인수분해형으로 바꾸라고요? 네, 인수분해형으로 바꾸라고요. 그래서 인수분해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4x 5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2 하고 인수분해 x-5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과 5,0을 지난다. x축과의 교점이다. 얘네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y절편은 뭐냐면 y절편은 1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네,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생겨먹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5,0을 지나고 얘도 지나는 0,10도 지나는 요런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말이 없어졌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얘도 x축과의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해보면 x-6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만나는 점은 6,0이랑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자, 표현해 볼게요. 6,0 마이너스 2,0 여기 두 개 지나고요. x제곱의 개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요놈이 얘가 y절편이죠. y절편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 y절편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를 알아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표준형으로 갈 것인지 인수분해형으로 갈 것인지가 달라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제 문제 3번은요. 이제 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주고서 이거를 식이나 그래프로 바꿔라 라는 문제인데요.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점 0,1을 지나는 포물선 이거를 구해라. 그러면 자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그 표현 뭡니까? 표준형이죠. 그래서 표준형 한번 써보면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죠. 그래서 여기서 a는 x제곱의 개수고 p,q가 뭐예요? 네, 얘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 뭐만 알아내면 돼요? 이 a만 알아내면 됩니다. 이거를 하시면 돼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a 곱하기 x 플러스 1 이거 잘못 썼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점 0,1을 지난대. 0,1을 지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은 a 곱하기 0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결국에 a 더하기 3입니다. 그럼 a는 뭡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식은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꼭지점이 어딘가요? 마이너스 1,3 여기고 이제 얘가 y절편이 0,1이니까 0,1 여기 지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차함수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꼭지점의 좌표가 0,4이고 점 2,0을 지나는 포물선. 그러면 조금 아까 똑같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표준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가 0이고 Q가 4라는 소리잖아요. 0,4니까 꼭지점이. 그래서 Y는 A, X-0의 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4예요. 근데 여기서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보시면 0은 2의 제곱은 4니까 4a 플러스 4여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4. 즉 얘를 다시 써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얘를 써보면 그려보면 0,4 꼭지점이 얘고 2,0을 지나는 그래서 그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런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그려볼게. 네,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요런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다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10인 포물선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꼭지점 여기 이 공식에서 얘가 P가 마이너스 4고 Q가 마이너스 2니까요. 다시 써보면 y는 a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니까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얘가 y절편이 0이라는 소리는 몇 콤마몇 지난다는 거예요. 얘가 x값이 0일 때니까 0,10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0, 여기에 10을 대입하면 10은 a 곱하기 0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a 곱하기 16 빼기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a는 12가 되고 a는 4분의 3이 나옵니다.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그래서 최종 답은 y는 4분의 3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려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y절편이 10인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꼭지점의 좌표가 1,5이고 y절편이 4인 포물선이래요. 그럼 이번에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 y는 a 모르지만 x-1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소리죠. y절편이 4라는 거는 뭐예요? 0,4를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4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4는 a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a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y는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좌표 1,5니까 1,5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여기 y절편이 4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 문제랑 조금 다르죠. 꼭지점을 준 게 아니라 지금 뭘 줬냐면 x절편을 줬어요. x절편. 자, 아까 배웠던 세 가지 표현 중에서 x절편을 알아내기 쉬운 표현이 뭐예요?
인수분해 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표준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형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인수분해형으로 바꿔보면 y는 자, 여기서 x절편이 4랑 마이너스 2란 소리니까 4랑 마이너스 2가 이제 x절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만 모르나요? a만 모르죠. 왜냐면 인수분해형은 y는 a 곱하기 x-m, x-n인데 얘네 둘이 x절편이고 얘는 그냥 x제곱의 개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지점에 좌표를 주어준 게 아니라 꼭지점에 y좌표를 알려줬는데 그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그러면 a 곱하기 x제곱 x제곱 하기 전에 먼저 얘를 인수분해를 좀 잘 씁시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얘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돼서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는데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 전개하면 뭐냐면 a 그 다음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9는 a 곱하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9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것은 꼭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1, 마이너스 9a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a는 뭐란 소리예요? 9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최종 답 9분의 1 x-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가 9분의 1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x-4 곱하기 x 플러스 2 여기에 표현을 빌려와서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리면 4랑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꼭지점에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마이너스 2와 2,0과 4,0을 이렇게 지나는 요런 포물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문제는요. 한번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을 먼저 세웠잖아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1,0과 3,0을 지납니다. 얘네 둘을 지나죠. 근데 이런 이차함수의 무슨 특징이 있냐면 좌우 대칭이에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과 3,0을 지나는데 꼭지점은 그러면 어디 위에 있냐면 이 중간에 있게 돼 있어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간이 어딥니까? x는 2인 요런 x는 2인 요런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칭축 위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4라는 거는 이 대칭축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대칭축 위에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의 y좌표가 4면 여기 y가 4일 때 멈춰서야 되죠. 여기가 4일 때. 그래서 여기 y가 4일 때 여기가 이제 꼭지점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삐뚤어졌네요. 포물선 모양으로 이쁘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거 너무 심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꼭지점은 이제 2,4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형으로 한번 그려보면 y는 a 곱하기 x-1 곱하기 x-3인데 요 a가 뭐냐라는 거죠. 요 a가 뭐냐면 얘는 2,4를 지나는 함수기 때문에 2랑 여기 2, 4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4는 a 곱하기 2-1이니까 1이고 그냥 1이고 2-3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4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4 그리고 x절편이 1, 3이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2, 4이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문제 4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8쪽에 그 이차함수식의 표현 방법 한 번만 봐주세요. 자,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의 장점을 각각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때는요. 꼭지점이 주어질 때는 표준형, 그리고 y절편과 뭐 기타 등등이 나올 때 일반형 아무 때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은 x절편이 나왔을 때 쓰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하면서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신이 답이 나왔는데 저와 풀이가 다른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꼭 강의를 보셔야 되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그 x절편 주어졌죠. 1,0이 주어졌고 y절편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편리하냐. 일단 x절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네, 인수분해형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y는 a 곱하기 x절편 1, 그 다음에 x절편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뭘 지나냐면 0, 마이너스 3, 즉 y절편을 지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x에다 넣어주고 얘를 y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0 플러스 3,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뭡니까?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a는 1이니까 그냥 x-1 곱하기 x 플러스 3.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x절편이 나왔죠? 그래서 y는 a 곱하기 x절편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해주시고요. 몇 콤마 몇 지나냐면 0,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그래서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간단하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난 문제처럼 x절편이 주어진 게 아니네요.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이제 풀까 하는데 표준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한 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되죠. 0,0 지난다는 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해볼게요. y는 a 곱하기 꼭지점의 x좌표 2죠. x-2의 제곱 플러스 p, q니까 근데 q는 아직 안 주어졌죠. 잘못 썼네요. q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1,2분의 3 지나니까요.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은 a 곱하기 1-2의 제곱이니까 1이죠. 1 플러스 q 그래서 a 플러스 q가 2분의 3이 되겠고요. 0,0 대입하면 0은 4a 플러스 q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q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q가 뭐가 나옵니까? q가 2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x-2의 제곱 플러스 2 네. 그래서 보통 그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표준형인데
전처럼 x절편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인수분해형으로 푸는 게 편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4번은 꼭지점의 좌표가 그냥 주어졌죠. 꼭지점이 1,-8입니다. 그리고 0,-6을 지나는 이런 식이죠. 그러면 꼭지점이 주어졌으니까 훨씬 편하죠. y는 a 그리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지나는데 얘가 0,-6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6은 a-8 그래서 a는 뭐예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나오는 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였고요. 이제 예제 문제 5번은 조금 심한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5번은요. 약간 심한 문제인데요. 문제 조금 잘못된 부분 있어서 수정합니다. 제1, 2, 4분면을 모두 지나고 제3, 4분면만 지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예제 문제 5번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예제 문제 5번에 1번 2차 함수가 제1, 2, 4분면을 지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 2, 3, 4, 4분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 지나고 여기를 지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꼭 지나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안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도 여기는 꼭 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어야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만 있으면 몇 사분면 지나는 거예요? 1, 2, 4분면만을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4, 4분면까지 지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 식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예요. 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강의 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 2, 1, 땡 그러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 여기서 1, 2, 4, 4분면을 다 지나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일단 A에 대한 조건은 뭡니까?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아래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C는 어떻습니까? C에 대한 조건 Y절편이죠. Y절편. Y절편은 보시면 음수가 되면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걸치면 3, 4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양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0이면 이건 가능합니까? 네, 0이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이렇게 걸쳐서 3, 4분면을 안 지나고 1, 2, 4를 다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C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얘네 다 지우고 B는 어떨까요? B는 뭐와 연관이 있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그 이론 배울 때 말했죠. B는 꼭지점에 X좌표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B는 꼭지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얘를 한번 그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여기서 괄호 묶고 C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A에서 X제곱 X하고 잠시만요. X하고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하고 4A 제곱분의 B제곱을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예요. 자, 그럼 꼭지점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의 위치는 이렇게 지나야 될 때, 여기를 지나야 될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쪽에 있으면 됩니까? 꼭지점? 안 되죠. 반드시 X축에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여기 가능합니까? 여기? 이렇게 걸치면 안 되죠. 왜냐면 3, 4분면 지나니까. 그래서 꼭지점에 여기 X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꼭지점에 Y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Y좌표. Y좌표는 자 보시면 되는 애들만 그려놓으면 얘네도 안 되고 얘네도 안 되고 반드시 꼭지점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뜨개 있으면요.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사분면에 Y좌표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Y좌표 뭡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요 X 이 조건 가져와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크다인데 a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양수라 그랬거든요. 얘가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고 2 곱하기 플러스 분의 b 여기서 2 곱하기 플러스 분의 b가 양수가 되려면 b는 그 뭐여야 됩니까? 플러스여야 됩니까? 마이너스여도 됩니까? 네, 플러스여야 되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여야 되죠. 잘못 말했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고요. 이 조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조건 가져와 보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4a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보다 작다.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조건 하나가 더 붙는 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0보다 작다. 얘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x축과 두 점에서 꼭 만나야 되잖아. 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조건은 네 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a가 0보다 크다. c가 0 이상이다. b가 0보다 작다.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다 푸셨나요? 그러면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가 제 2, 3, 4분면만을 지난대요. 자, 2, 3, 4, 4분면만을 지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a는 뭡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c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c는 여기 밑에 이렇게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걸치면 안 되죠. 1, 4분면에 해당돼서 안 돼서 C는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자, 조금 아까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제 그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조금 아까 한 거 참고하세요. 1번에서 풀이한 거. 이렇게 돼서요. 얘가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꼭지점이 어디 위치해야 됩니까? 네, 꼭지점이 2, 4분면 위에 위치해야 되죠. 제 2, 4분면 위에 위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니까요. 꼭지점의 x좌표는 0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0보다 작고 자, A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도 뭡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려면 B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도 음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꼭지점의 Y좌표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플러스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A분의 B제 좀 잘 보이는 걸로 쓸까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도 양수여야 되는데 양변에 4a를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 4a를 곱해죠. 플러스 4ac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4a인데 a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거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즉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써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 점에 대한 내용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a가 0보다 작다, c가 0 이하다, b가 0보다 작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또는 이거 두 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웠지만 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말로 써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그 그래프에서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이것들을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렇게 네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런 걸 많이 연습하셔야 고득점에도 도달할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2차 함수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2차 함수 그래프를 보는 거, 2차 함수 식을 보는 거에 부담감이나 좀 중압감, 좀 어려움이 좀 덜해졌다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함수는요, 모르면 고3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차 함수 꼭 완전 정복하셔서 이제 하시고요. 이 내용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고1의 앞에 있는 1학기에 있는 그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부등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완벽히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